어떤 분의 안타까운 죽음을 본인들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금 이용하는 아주 대표적인 상황.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 청소 노동자가 돌아가시게 된 이 근로 환경의 문제가 뭔지에 대한 문제 자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는 아주 완벽한 지금 무슨 칠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과연 A씨가 젊은 시절 기자 생활에 외국에서 15년이나 살았던 분인데 관악 학생 생활관을 영어 혹은 한자로 쓰게 했던 시험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게 맞을까요? 네, 그러게요. 누군가는 그 시험에 스트레스를 받았지 모르지만 A씨의 경력으로 볼 때 그 정도 시험에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심근경색이 와서 돌아갈 정도면 아마 이분은 매일 돌아가셨을 것 같네요. 이 사건의 본질은 A씨의 마음과 아픔을 들여다보는 거 아닌가요? 너무나 놀라운 지적이세요. 사건의 본질을 전혀 보지 않고 지금 죽은 사람 두고 온갖 희한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네요.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가 정확하게 뭔지를 알려고 하지 않고 피해자, 가해자 프레임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아주 발작적이고 또 급발진 사건과 같은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낸다는 것을 지금 이 서울대 청소 안녕하세요. 요 근래 참 안타까운 이 기사가 저 봤습니다. 서울대 청소 노동자 이 어떤 분이 심근경색 사망을 했다. 청소 노동자 근무하는 관악 기숙사. 저도 그 기숙사에 한 1년 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이 근무하던 그가 어딘지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죽음을 두고 서울대 청소 노동자의 인생은 영화 설국열차 속 꼬리칸과 같아. 이렇게 어떤 분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또 뭔 말이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참에 어떤 분이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박사님, 최근 서울대 청소 노동자 A씨 참 이 기사를 사연을 읽기가 참 가슴이 참 많이 아픈데요. 그래도 차분하게 한번 대체 이 노동자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읽어보면 여러분하고 같이 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사건을 두고 사람들이 말하는 바가 고인을 애도하기는커녕 그녀가 청소 노동자로 살다 억울하게 죽은 인물로만 바라보는 것만 같다 서산한 마음이 듭니다. 어떤 분이 어떻게 살다가 청소 노동자로 살다가 죽으면 그건 다 억울한 마음이 들죠. 꼭 그 죽은 장소가 서울대 기숙사가 됐던 아니면 어디 구청 이 길거리 청소를 하시는 분이 됐던 일을 하다가 진짜 돌아가시면 참 억울하죠, 그죠? 박사님께서 그녀의 삶과 마음에 대해 충분한 애도를 할 방법을 찾아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사연 보냅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든 동네에서 어느 조직이든지가 청소하시는 분의 임금을 특수직이라고 규정을 해가지고 현재 받고 있는 것보다 2배 이상으로 올리는 걸 아예 법으로 제정을 하면 저는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가능성이 큰 걸수록 특히 육체노동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BF 스키너가 옛날에 그런 표현을 썼거든. 사람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3D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 노동일수록 임금을 2배, 3배 이상으로 많이 주게 된다면 더 이상 사람들은 그 활동을 안 하려고 하지 않고 어쩌면 서로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사실 한 달에 1,000만, 2,000만 원 받는 일을 한다는 그 분들의 일에 비해서 청소 노동자 일의 중요성이나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닐 텐데. 그래서 병원에서 청소 노동을 하시는 분들의 임금을 그 병원 원장만큼만 월급을
책정을 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상황이 된다면 아마 지금 코로나 이 사태 방역의 최고의 방역 대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돌아가신 분 서울대 청소 노동자의 월급을 서울대 총장 정도로 주면 어떨까? 그녀는 2019년 서울대 청소 노동자로 입사하여 여학생 기숙사 925동을 담당해 왔는데요. 토요일 사망 당일은 8시 출근하여 업무를 마치고 낮 12시 퇴근 전 11시 48분 딸과 통화를 한 뒤로 행적이 확인이 안 되었고 휴게실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되었다고 해요. 의학적 사인은 심근경색이라고 하고요. A씨의 남편에 따르면 아내는 젊은 시절 신문사 기자로 16년간 근무하였고 이후 아프리카에서 15년간 NGO 활동을 한 이후 귀국하여 구립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다가 2019년 11월부터 서울대 미아원으로 일해왔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분이 인생에서 그분이 자신의 삶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삶이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게 계속 안 좋은 거로 바뀌는 이력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라는 그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어떻게 네. 남편은 걱정 없이 아이를 공부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저희 부부는 너무 기쁘고 행복했다. 아내는 기숙사 중에 가장 힘들고 오래된 925동에서 자식 같은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노력했다. 그렇죠. 코로나19 이후 배달 음식 등 쓰레기가 많아지면서 고된 1년 6개월을 보냈지만 학교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도리어 군대식으로 관리했다며 눈물을 보였다고 합니다. 학교가 지금 이 기숙사 청소하는 거에 조치를 취하는 거 그거 대학교가 신경 쓸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온라인 원격 교육한다고 학생들 이 교육시키는 것도 지금 완전히 망가진 상황인데 근데 온라인 원격 교육하는 상황에 기숙사에 학생들이 있었나 보죠? 어떻게 또 그런 일이 벌어졌지? 보통 다 대부분 대학에서 기숙사에 학생들이 다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녀가 젊은 시절 기자 생활하다가 아프리카로 떠났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분은 도서관 사수로 일을 하다가 코로나의 여파로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대학 청소부가 되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아니죠. 2019년에 됐으니까 코로나 일어나기 전에 도서관 사서로 임시적으로 일하다가 일자리를 잃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청소부가 됐죠. 마치 옛날 우리가 이야기하면 인생의 막장 상황으로 일자리가 지금 서울대 기숙사 청소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에 최고로 잘 나가는 건 서울대 입학해서 기숙사에 머무는 것과 또 인생에서 여러 직업을 거치다가 서울대 기숙사 청소부 각각의 인생의 시작과 인생의 끝에서 만나는 그 점이 바로 서울대 기숙사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점에서 설국열차라기보다는 상당히 어떤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상황이 되네요.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정말 너무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네, 본인의 삶은 아니지만은 학생들을 보고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저거 이제 갑자기 이해가 안 되네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 사태에서 원격 교육을 해서 기숙사가 다 폐쇄가 됐어야 되는데 기숙사에서 지금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외국인 학생이 기숙사에 남아 있었을까? 아니면 이 코로나 사태에서 서울대 기숙사는 어떻게 운영됐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네요. 민노총은 지난 7일 이분의 죽음의 원인을 두고 직장 내 갑질과 과도한 노동 강도를 이유로 서울대에서 총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노총은 서울대 안전관리팀장이 청소 노동자들에게 기숙사 명칭인 관악학생생활관을 영어 또는 한자로 쓰게 하거나 기숙사 개관 연도를 묻는 등 불필요한 시험을 치게 한 뒤 점수를 공개한 게 스트레스를 줬다고 주장하고 이거는 그냥 민노총이라는 곳이 이 어떤 분의 안타까운 죽음을 본인들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금 이용하는 아주 대표적인 상황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 청소 노동자가 돌아가시게 된 이 근로 환경의 문제가 뭔지에 대한 문제 자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는 아주 완벽한 지금 무슨 칠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청소 노동자들에게 업무 회의에 정장 등 옷을 단정하게 입고 오도록 했고 수첩 볼펜을 지참하지 않으면 일정 간청하겠다는 식으로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고 하네요. 사망 노동자 유족은 8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고인이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했다고 말했대요. 여기서 말하는 인격적인 대우라는 게 뭘까요? 과연 A씨가 젊은 시절 기자 생활에 외국에서 15년이나 살았던 분인데 관악 학생 생활관을 영어 혹은 한자로 쓰게 했던 시험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게 맞을까요? 네, 그러게요. 누군가는 그 시험에 스트레스를 받았지 모르지만 A씨의 경력으로 볼 때 그 정도 시험에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심근경색이 와서 돌아갈 정도면 아마 이분은 매일 돌아가셨을 것 같네요. 이 사건의 본질은 A씨의 마음과 아픔을 들여다보는 거 아닌가요? 너무나 놀라운 지적이세요. 사건의 본질을 전혀 보지 않고 지금 죽은 사람 두고 온갖 희한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네요. 그러니까 이 똑똑한 서울대 교수님들이 이런 논란을 완전히 딱 깨뜨려보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언급 때문에 한 분의 안타까운 죽음을 놓고 산 사람들이 너도 나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 역겹습니다. 이분 코스프레라는 용어를 쓰시면 안 되는데 그냥 진짜 돌아가신 분이 피해자인데 살아있는 사람이 마치 피해자고 또 가해자 운운하는 이거 사실 피해자 코스프레 이야기하는 건 제가 박원순 서울시장 그 상황에서 피해자 가해자 그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했던 그 사람들의 대중들의 심리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난리가 났는데 피해자 또는 피해자 주장하는 사람 이런 논란인데 서울대 학생처장 이분이 또 그거를 올려가지고 해당 관리자를 마녀 사냥식으로 갑질 프레임을 씌우는 불미스러운 일이 진행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 이 서울대 교수님들이 다 이제 이런 피해자 가해자 이 구도를 써가지고 하는 것은 마녀 사냥이고 이 코스프레다. 이런 이야기, 이건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이분들이 했다 보니까 논란이 되자 이 학생처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교수에서 사의한 게 아니에요. 보직에서 학생처장 사의를 표명한 거야. 안 그래도 학생처장 힘들고 한데 잘 됐다 해가지고 이제 사의를 표명한 거야.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단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논란이 한창합니다. 이렇게 서울대 청소부 사망 사건은 정작 죽은 사람의 사연은 쑥 빠진 채 권력에 의한 사회적 약자의 피해 사망 사건으로 굳어지게 되는 분위기인데요. 그러게요. 정치권에서도 이 사건에 주목을 하면서 이 사건의 정체는 더욱더 사회적 불평등 이슈로 기결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가 정확하게 뭔지를 알려고 하지 않고 피해자, 가해자 프레임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아주 발작적이고 또 급발진 사건과 같은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낸다는 것을 지금 이 서울대 청소 노동자 인생 사건에서 우리가 알게 되네요. 여기에 그럼 또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하이에나와 같이 뭔가 끈수를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회에서. 정치인들이에요. 그것도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 꼭 나타나가지고 하는 그 정치인들의 본질과 정체를 너무나 잘 나타내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 사연에도 그대로 이야기하네요. 이재명 지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삐뚤삐뚤 쓰신 답안지 사진을 보며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올려온다. 삐뚤삐뚤 내 글씨도 삐뚤삐뚤한데 그걸 제가 사실은 저 글씨를 볼 때마다 저도 뜨거운 게 목구멍까지 올라와요. 네, 40년 전 제가 공장을 다닐 때도 그렇죠. 이재명 지사도 자기가 어린 시절에 소년공으로 힘들게 이 생활했던 거 이거 지금은 이제 성공신화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 다닐 때 몇 대 맞았으면 맞았지 이렇게 모멸감을 주지는 않았다. 신기하네요. 나는 한 대 얻어맞는 게 더 큰 모멸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맞는 건 일상사가 되다 보니까 맞는 건 중요하지 않는데 너 이거 써 그러면 저 한자 모르고 영어 모르기 때문에
그거 참 그러네요. 저성장이 계속되고 기회가 희소해진 사회의 서러운 풍경이다. 이 사회가 기회가 희소해졌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저성장이 계속했어요. 이분이 기자로 몇십 년을 지내고 또 아프리카에 가서 NGO 활동을 몇십 년 하신 게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결과라고요? 이게 연결이 안 되는데 나아가 선거 기간이고 정치의 존재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본다. 이건 솔직하게 말씀하셨네요. 모두가 부자가 되고 영화를 누릴 수는 없지만 우리 누구도 견디기 위해 세상에 태어난 적은 없다.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생로병사의 이 아픔을 참고 견디면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누구도 서럽지 않은 세상 억강부약의 대동세상 꼭 이루겠다. 억강부약의 대동세상 하면 저는 꼭 동학 농민전쟁에서 일본의 기관 단총을 향해서 이 돌진하는 그 농민들이 연상이 돼요. 그리고 그게 과연 억강부약의 대동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한 일일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최근 A씨의 사망 현장을 방문한 이탄희 의원 또 상당히 놀라운 탄탄한 이야기를 또 해주시죠.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상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당신은 아마 진짜 평생 판사로 또 지내시다 보니까 이거는 너무 놀랬죠. 마치 설국열차 같아. 서로 다른 기차칸에서 살면서 다른 칸의 상황이 어떤지 전혀 모르고 사는 것 같아. 이게 이제 제가 이 서울대 기숙사는 서로 다른 이 삶을 사는 설국열차가 아니라 서로 다른 인생의 시점에 있는 서울대 기숙사에서 자기의 찬란한 미래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 학생과 본인의 삶을 거의 마지막 인생의 막장으로 서울대 기숙사 청소부로 사는 이 두 가지가 지금 서울대 기숙사로 보는 것이 맞지 설국열차 같다. 이거는 전혀 서울대 기숙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하는 이야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박사님, 우리 모두는 A씨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A씨의 죽음에 각자의 억울한 마음을 투영하거나 자신의 입신양명 기회로 삼아 소리를 높여 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정확히 잘 봤어요. 정작 우리가 주목해야 할 A씨의 상황과 마음은 기사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었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우연히 서울대 기숙사를 한번 방문을 해보면서 30년 전, 40년 전쯤에, 한 40년 전쯤이네, 제가 있었던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그때보다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별로 크게 차이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기숙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 이제 청소 노동자가 죽은 걸 통해 가지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걸 보여주냐 하면 대한민국 사회는 진짜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지만 사람들의 자기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수준은 여전히 40년 전, 50년 전에서 전혀 변하지 않고, 이 죽지 않고 살아남아야 된다, 성공 신화를 만들든지 아니면 인생 막장을 경험하는 그것이 서울대 또 서울대 기숙사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점이라도 볼까? 점보다 더 용한 검사 있는 거 몰라? 무슨 검사? WPI 검사. 내 삶의 해답을 원할 때 비과학적인 점이나 서주가 아니라 과학적인 검사 WPI에서 제대로 된 맞춤 해답을 찾아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뭔가 매일 불안하고 나도 알 수 없는 내 마음. MRI 찍듯이 내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 마음을 알려줄 마음의 MRI 검사, WPI 검사를 해보세요. 매사에 불안하고 쉽게 상처받고 걱정 많은 나를 위해 마음을 알려주고 치유해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심소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새로 오신 뉴비 여러분. 유튜브 채널 황상민의 심리상담소에서는 황심소 대국민 전파를 위해 2021년 7월 4일부터 방송 시청 후 열정적인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을 매주 20분 선정하여 황상민 박사님의 책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시작했답니다. 댓글 달고 책도 받고 황심소도 알리는 그 이벤트 어떻게 참가하냐고요? 하나,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업로드되는 황심소 개별 에피소드 영상에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둘, 황심소는 매주 일요일 지난주 방송의 베스트 댓글을 선정합니다. 셋, 선정되신 분들의 댓글 아래 대댓글로 이벤트 당첨자임을 알려드립니다. 넷, 선정되신 분들은 자신의 아이디와 선물 받으실 분의 이름 또는 아이디,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황심소 메일 sherlockhwang@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무엇을 써야 하나 고민이 되신다고요?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 애정어린 칭찬과 거침없는 조언, 그리고 빛나는 방송 아이디어까지 모두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튜브 채널 황상민의 심리상담소를 더욱 열렬히 사랑해주시고 댓글도 달고 책도 받아가세요. 아, 맞다. 황심소로 보내주신 방송 사연이 채택되신 분들께도 황상민 박사님의 책을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여러분의 궁금증 가득한 사연도 많이 적어서 황심소 메일로 보내주세요.